연주쌤의 거꾸로 기술과정 쾌적한 주거의 소리 환경 편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볼게요. 자, 소음이 우리 주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고요. 소음을 우리가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쾌적한 상태의 주거 환경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 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소음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우리가 일상을 방해하거나 불편을 느끼게 하는 소리를 소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불규칙한 막 소리들이 섞여 있다거나 그 소리가 시끄럽다거나 뭐 불쾌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소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주택에서 실내의 소음 수준은 이게 아예 안 날 수는 없잖아요. 소리가 소음 수준은 30에서 40데시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서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조용한 상태의 수준의 소리는 30에서 40데시벨이라고 하고요. 실외, 집의 바깥의 소음 수준은 거기보다 좀 더 높겠죠. 바깥에 나는 소리들이 있으니까 40에서 50데시벨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소음의 종류 볼게요. 외부 환경 소음이 있고요. 내부 생활 소음이 있겠죠. 외부 환경은 말 그대로 집이 아닌 그 바깥에 있는 환경들에서 나는 소리. 교통 상태에 따라서 도로에서 나는 뭐 자동차 소리부터 경보음 소리, 또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비행기가 착륙하고 이륙하는 소리 이런 것들의 소음과 또 뭐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나는 기계 뭐 소리, 뭐 바닥을 기초를 다지는 소리 뭐 이런 소리들 또는 이제 밖에서 무슨 방송을 한다거나 뭐 물건을 파는 차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들이 외부 환경 소음이라고 하고요. 집 자체 내부에서 날 수 있는 생활 소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물을 쓰고 물을 틀고 물을 쓰고 물을 배수할 때 하수구를 통해서 나가는 소리 또 우리가 계단이나 복도에 걸어다니면서 나는 발걸음 소리 또 TV 소리 라디오 소리 또는 뭐 악기 연주 소리 또는 세탁기나 청소기가 돌아갈 때 그걸 움직일 때 나는 소리 등이 내부 생활 소음이라고 해요. 그럼 이 소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볼게요. 6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되면 아까 이제 적당한 소음의 양이 있었잖아요. 60데시벨 이상이라는 건 60데시벨은 어떤 거냐면 규칙적으로 막 기계 소리가 계속 난다고 생각하는 정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러니까 그 다른 집에 뭐 물건을 나른다거나 이런 소리들이 너무 자주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우리 집의 소리가 너무 이제 방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고요. 자고 있다면 수면을 방해하겠죠. 또는 이제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불쾌해지겠죠, 당연히. 불쾌감이 느껴지고 이제 너무 잦으면 짜증도 날 것이고 또는 이제 이런 게 안 날 때도 나는 것처럼 느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게 되는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80데시벨 이상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밖에서 나는 자동차 도로에서 나는 소리 같은 이상의 소리가 나면 그게 장시간 노출되면 난청이 생겨요. 그러니까 듣는 것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소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되려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죠. 층간소음. 그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일어나가지고 실제로 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폭력 사건이 된다거나 또 심지어 그 폭력 사건이 더 가중돼가지고 뭐 살인 사건이 돼버린다거나 엄청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고요. 현재도 이런 이슈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층간소음에 대해서 우리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 층간소음도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가 왜냐면 오늘날에는 공동주택,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공동주택에서 많이 살죠. 공동주택이라고 함은 어떤 주택을 얘기하냐면 우리 가족 단독으로 사는 집이 아니고 여러 가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이제 주택은 아니지만 뭐 기숙사 같은 형태도 여기 공동주택에 들어가죠. 공동주택이랑 하면 당연히 바닥과 벽을 다른 집과 맞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맞대고는 가구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 옷장, 뭐 의자 이런 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한 집안 식구, 한 공간에 살고 있는 집단을 가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과 다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층과 층이 있기 때문에 밑에 층과 위층이 마주하고 있죠. 벽을, 바닥을, 천장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소음의 문제를 층간소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관련 법률 등이 있어요. 소음진동관리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층간소음에 관련된 규칙이 들어있는 법규들이 있어요. 법률이라고 하지 않고 법규라고 할게요. 좀 법률이라면 좀 세니까. 이런 법이 있고요. 또 여기에 포함해서 이제 경범죄 처벌, 실제로 경범죄 처벌법에 남들에게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나 이런 것들로 뭐 이렇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항이 있어요. 이제 뭐 3조라고 하는 곳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층간소음 문제 발생했을 때 환경문제조정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법규가 이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보통 직접적인 충격의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측정을 해가지고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서 분쟁을 조정해 주고 있어요. 실제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소음이 일어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 최소화하려면 또 다른 집에서 나는 소음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걸 최소화하려면 필요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방지 대책 볼게요. 창문은 이중창을 다는 것도 바깥의 외부의 소음을 좀 차단할 수 있겠죠. 실제 커튼이나 우리 이제 뭐 블라인드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내요. 자, 그러니까 창에서 들려오는 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걸 잘못 썼네요. 청소기나 이런 거 돌릴 때 선생님 이게 지금 글씨가 이게 잘못됐고요. 뭐 우리 청소기나 집안에 있는 뭐 세탁기 이런 생활 기기들을 이용할 때 시간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용 시간을 고려해야죠. 너무 일찍도 안 되고 너무 일찍도 안 되고 너무 늦은 시간에도 안 되게.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하자. 이렇게 쓸게요. 이거 선생님이 잘못 고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이게 우리가 바닥에서 부딪히거나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나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게 바닥에 충격의 완충제, 가구의 의자에 끝에 이런 거 다이소 가면 많이 팔죠. 이런 거를 끼워가지고 의자가 부딪히거나 바닥에 끌릴 때 소리가 덜 나게 하는 거죠. 또는 우리 그 아이들 사는 집에 매트 아마 깔려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안전도 있지만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카페트를 깔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야 되는 경우 또는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흡음재라고 했어요. 이게 벽에다가 그 흡음재를 붙여가지고 한번 소리를 흡수해주는 효과를 내는 장치들을 방에다가 다는 방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을 아파트 같은 경우 현관문이 이게 철문이다 보니까 소리가 되게 크게 나고 무겁다 보니까 소리가 크게 나다 보니까 다른 집에까지 그 소음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어 체크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본 적 있죠. 우리 다 집집마다 있을 거예요.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문이 닫히는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설치함으로써 소음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밤 늦은 시간, 이른 시간도 포함해야 되죠. 너무 이른 시간에 악기 연주나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걸 좀 피해 준다면 그것도 이웃 간의 층간소음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죠. 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수업 시간 생각해 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주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많은 안전사고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때 어떤 대책이나 어떤 역량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